첫 번째 질문인데 형이 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3년 됐잖아. 근데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투자를 받게 한다. 형 유튜브에서 구루를 소개할 때는 투자 경력, 형의 조건이 있잖아요. 구루를 소개하는 조건. 투자 경력이 조건이 안 되는데 투자 경력이 몇 년 이상이고 맞네. 이거 맞는 말인데? 이 조건이 있는데 형 투자회사는 형이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 맞아. 근데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가? 어때요? 아 그러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검증된 논리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 적어도 논리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사실 뭐 구르고 안 구르고 간에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약간 컨셉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물론 확률적으로 그죠, 맞아요. 틀리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수도 있고 구루에 대해서 집중하는 건 다만 결국에 그걸 다 떠나서 사실은 내가 소개하고 싶은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 되게 많은데 내가 가장 사실 솔직히 말해서 가장 중요시 보는 거는 증거가 있느냐는 거야. 증거. 에비던스가 있느냐. 나는 어떤 주장을 하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논리와 증거가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적어도. 그게 모든 거에 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할 때. 근데 그 주장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많은 논리들이 준비되어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그 주장은 다른 사람이 오랫동안 검증해놓은 포트폴리오라서? 다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검증해왔고 이게 학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다양하게 검증되어 온 포트폴리오라서 그 다른 사람은? 마케팅적으로는 레이달리오를 얘기하지만 레이달리오 외에도 사실 많지. 비슷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스타일의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적진 않으니까 외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야지. 그죠. 레이달리오랑도 이제 결국은 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냉정하게 말해서. 근데 형 유튜브만 보더라도 사실 초반에는 레이달리오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점점 레이달리오가 없어지고 있어요. 비중이. 근데 그 시점이 우연치 않게도 레이달리오의 알파펀드 수익률이 줄어드는 그 시점이에요.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 그냥 이거 되게 수익률에 따라가는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고 네. 결국에 나는 컨텐츠를 넣는 기준은 물론 레이달리오가 만들었냐는 되게 중요한데 그만큼 매력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돼. 결국에는 내용이야. 내용이 매력적이냐 안 매력적이냐. 그럼 유튜브적으로는 그렇고 이루다로는 여전히 레이달리오의 그 어쨌든 자산 배분의 전략을 많이 따라간다. 그건 당연하지. 레이달리오의 전략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건 팩트. 근데 레이달리오의 전략을 많이 영향을 받았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이 자산 배분 전략이 되게 많이 연구가 되면서 수많은 논문들이나 수많은 리포트가 나왔고 사실 그런 데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지.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게 그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볼 거거든. 그치.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뿐이지만 지금은. 그럼 지금도 어쨌든 레이달리오는 채권에 대한 안 좋음을 오랫동안 표시했는데 그치. 형은 이루다는 채권을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 많이 들고 있는 게 다른 길 중에 하나라고. 그치. 가장 크게 다른 길이지. 그게 채권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지. 채권에 대한 생각은 되게 슬프지만 채권의 수익률이 가장 높을 가능성도 있어. 모든 자산군 대비해서. 나는 장기적으로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진짜? 근데 사실 워렌 버핏도 채권 사지 말라고 약간은 단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 나는 장기채니까. 근데 단기채도 아니고 장기채고. 레이달리오나 워렌 버핏이나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논리로는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긴 하잖아요. 금리가 낮을 만큼 낮다. 채권이라는 건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워렌 버핏도 그렇고 레이달리오도 그렇고 채권에 대한 기대를 좀 버리고 있는 건데 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가장 높을 수 있다, 수익률이. 그거는 얘기를 하면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30년 만기 채권을 아예 갖고 있거든. 이건 완전 디플레이션에 대비하겠다라는 거거든. 30년 만기 채권은 수익률이 지금도 어쨌든 2%가 넘을 거거든. 금리가 줄어들면 30년 만기 채권은 업사이드가 훨씬 더 나와. 수익률이 여전히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물론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 그러니까 뭐 이건 마치 거의 30년 만기 채권으로 가면 거의 주식이거든. 그죠. 이 변동성은 주식이고 뭐 알겠지만 30년 만기 채권이 2021년에 역대급으로 많은 손해를 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30년 만기 채권만 보면 한 마이너스 한 15%? 뭐 이 정도 될 거야 아마 YTD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얘기지만 매크로적으로 채권이 선호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미국이 부채 피크를 역대급으로 맞이한 게 한 4번, 5번 정도 되거든. 그때마다 늘 딜레버리징을 해왔고 부채가 그러니까 모든 경제 주체의 부채가 GDP 대비 뭐 피크를 찍었다가 뭐 점점 이 부채 양이 감소하다가 GDP 대비로 피크를 찍었다가 감소하고 이걸 반복하는데 피크를 찍었을 때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된 적이 한 번도 없어. 미국은. 다 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됐어.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통수를 친 다음부터 네. 계속 고민을 했거든. 내부적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되게 많은 통수를 쳤지. 통수를 친 거지. 채권 좋다고 막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딱 통수를 친 다음부터 엄청 고민했지. 그리고 또 뭘 했냐? 비슷한 펀드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찾아봤지. 근데 몇 명은 돌아섰고 그 중에서 아직도 유지하는 애들도 몇 명 있고 걔네들의 논리도 찾아보고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는 디플레이션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난 디플레이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투자자로서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펀드의 컨셉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맞아. 매크로 펀드면 네. 내가 매크로를 예측해서 내가 예측한 거에서 수익을 거두겠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식의 펀드면 내 어떤 예측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치. 이 올레더라는 거는 이거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건 디플레이션이건 중립적으로 가는 게 맞다 그치. 라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펀드의 컨셉이 바뀌는 거는 아예 별도 컨셉의 펀드를 출시하면 모를까 네. 여기서 바꾸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만약에 우리가 다 아무리 판단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는 내가 생각을 바꿨겠지만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 그치. 형, 근데 아까 내가 이루다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한국의 브리지워터라고 얘기를 안 하고 한국의 뱅가드라고. 뱅가드가 된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거야. 한국에서 가장 무난한 투자 수단을 찾고 싶을 때 생각나는 브랜드가 되고 싶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투자라고 하면 액티브, 그러니까 초과 수익만을 생각하는데 그런 패시브 인덱스 펀드와 비견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펀드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루다가 되고 싶다. 그치. 물론 존재는 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거에 사활을 걸고 홍보를 하거나 하진 않거든. 그렇죠. 왜냐면은 패시브를 해봤자 그 회사한테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많지 않고 네. 그 회사들의 어떤 수익 구조상 패시브를 홍보하는 건 되게 문제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패시브는 오히려 악마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그 브랜드로서 이루다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이루다를 하고 싶은 게 AI 이루다랑은 상관이 있어요? 아, 전혀 상관없죠. 아, 그래요? 자산 배분이나 이제 패시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냥 이렇게 액티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수익률 높은 수익을 원하는데 제가 높은 수익을 원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건 리스크를 거는 거고 내 재산을 리스크를 건다는 건 그 보상이 따라와야 되는데 가장 좋은 보상은 사실 경제적 자유거든요. 경제적 자유 이전의 보상은 사실 그 이후의 보상과는 아예 다르잖아요. 근데 자산 배분이나 패시브로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그거는 맞는 것 같아. 확률적으로 나는 가장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준다고 생각해. 그건 인정. 나도 확실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무난한 투자 수단으로 인덱스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오, 맞아. 그리고 사실 올해더도 수익률을 가장 크게 견인하고 있는 건 주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인덱스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올해더는 왜 자산 배분이냐? 인덱스가 아니고 주식 인덱스만 사면 되는데. 내 말이.